근데 왜 금융사들이 캄보디아 같이 상대적으로 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금융업을 하는 걸까요? 금융업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나라에 가야 돈이 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금융 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우리 저번 영상에서 빚을 못 갚는 이유가 꼭 채무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의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파산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관심 있게 영상을 봐주셨더라고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은행은 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시스템상 이미 연체할 사람이 정해진 거라면요,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있죠. 신용도가 좋지 않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도요. 일반적인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유를 파는 기업은 우유라는 상품을 계속 팔아야 기업이 유지가 되죠. 전자제품을 파는 기업은 계속 전자제품을 팔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은행은 뭘 파는 걸까요? 예금 상품? 적금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행의 가장 주된 판매 상품은 바로 대출입니다. 은행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대출이지 예적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은행은 이자를 받기 위해 대출이라는 상품을 팔고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현금이 넘쳐날 때 돈을 빌릴까요? 아니면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릴까요? 물론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성 대출도 있겠지만 보통은 당장 내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대출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은행은 당장 현금이 궁한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은행에서 돈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벌이가 충분치 않은 궁핍한 분들이 당장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당장 급한 곳에 생활비를 쓰게 됩니다. 모자란 카드값을 메꿀 수도 있고요. 병원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뭐 소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사용한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나 하면 소비자로부터 돈을 번 이 기업들이나 이제 사업자들을 통해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받은 누군가들이 이제 돈을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1차적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어떡하죠? 그 기업들이나 사업체들이 계속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이 예금과 적금을 바탕으로 또다시 현금이 없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린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자를 갚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은행은 갚지 못할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시장 경제에 돈이 돌아야 되고 돈을 빌려주어야 사람들이 돈을 쓸 거고 그 쓴 돈이 또 잘 돌고 돌아야 은행이 더욱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요. 은행은 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조금 더 먼 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좀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 아시죠? 갑자기 왜 캄보디아 얘기를 하냐면 이곳이 지금 대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에요.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좀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캄보디아에서는 금융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의 나라에서 성공한 시스템을 가진 금융사들이 캄보디아 국민들을 상대로 대출업을 하기 위해 진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기존 소액 금융사를 인수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으로 솔직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딱 봐도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금융사들이 캄보디아 같이 상대적으로 더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금융업을 하는 걸까요? 금융업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나라에 가야 돈이 되기 때문이죠. 선진국 국민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 시스템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한마디로 고객들도 점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사들이 금융에 상대적으로 무지한 캄보디아에 가서 가난한 농부들에게 연 20%에 이르는 대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더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을 담보로 달라. 이래서 그 담보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연 20% 금리면 뭐 100만 원 빌렸을 때 2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고 1000만 원을 빌리면 200만 원 이자로 내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 이자를 내지 못하면 땅을 뺏기게 되니까 땅을 뺏기게 되면 우리 직장인들이 회사가 없어지는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생계를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파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뺏기기 싫으면 죽으라고 이자를 갚아야죠. 돌려막기를 하서든 가져도구를 팔아서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이유예요. 은행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어떻게든 사회에 나가서 이자를 벌어오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갚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은행은 돈을 갚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은행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까지 철저히 계산을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부실률을 체크하면서 움직여요. 친구가 힘들 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행이 왜 대체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이라는 상품을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금융회사들은 앞에서 너무나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내가 어려울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은행은 칼과 같아요. 잘 활용하면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칼끝이 언제나 나를 겨눌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이 빚이라는 게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빚이 생긴 분이라면 내가 받은 대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 파산, 개인회생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 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채무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 연구소에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